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 김세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데이터 카탈로그 오버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네.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은 두 번째 세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소리가 조금 크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볼륨을 조금 작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네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는 현재 그 고객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챌린지상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필요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 오버뷰 형식으로 관련된 기능 설명을 진행하고 세 번째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활용될 수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제가 데모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앞선 빅레이크 쪽에서도 살짝 설명이 되어졌지만 현재 그 좀 복잡한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서 고객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장표는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 입장 혹은 보안 입장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 입장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아니면 아키텍처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업의 데이터는 점차 분산되고 그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들께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당 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는 일단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를 하고자 하시고 여기서의 데이터 사일로는 단순히 온프레미스 내부에서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산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팀 간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 혹은 클라우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간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일러를 제거하고자 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신뢰 가능한 데이터인지, 출처가 분명한지, 그리고 품질 수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실제로 그러한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뭔가 내부적인 정책이나 보안적인 이슈로 인해서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얻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누구나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정말 적소적시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을 고객분들은 많이 바라고 계시는 현황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당연히 원하시는 형태는 조금 더 지능적이고 통합된 데이터의 관리와 거버넌스가 가능한 플랫폼이 없을까라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순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보안만 잘 되면 되고 혹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확인만 잘할 수 있으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조직화라든지 혹은 데이터에 대한 탐색, 보안, 그리고 뭐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추가하는 부분, 이러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워크로드가 다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제대로 된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고객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아키텍처가 바로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메쉬라는 단어 자체는 뭐 시장에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거버넌스 라이프 사이클 입장에서 복잡한 데이터 환경, 즉 데이터가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으로 좀 충분히 만족스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하시게 되는 최근 데이터 아키텍처 패턴이 바로
데이터 메쉬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메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무래도 그렇게 데이터가 조금 산재되어서 혹은 뭐 도메인별로 나뉘어서 존재되는 환경이다 보니 오너십 자체, 데이터의 오너십 자체는 분산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중앙화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더불어서 해당 분산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탐색이 쉬워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도구를 고민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자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플렉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제품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해 주시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최근에 조금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바로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플렉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데이터 플렉스라는 것이 잠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일단 데이터 플렉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메쉬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제어나 거버넌스를 제공해 드리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어떤 데이터 중에 메타데이터 관련된 어떤 검색이라든지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별도의 제품으로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 플렉스 환경에 데이터 카탈로그 제품이 통합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은 저희가 이따 데모 환경에서 조금 상세히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플렉스 플러스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데이터 메쉬 환경을 구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데이터의 위치에 상관이 없이 거버넌스랑 관리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앞서서도 저희 하재님께서 설명을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플렉스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통합, 관리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앞서서 그 거버넌스 워크플로우에서 포함이 되었었던 보안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품질 관리나 아니면은 메타데이터 관리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데이터 플렉스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혹은 가장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 쪽과 관련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앞서서도 굉장히 많은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메타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혹은 데이터 수집이나 혹은 관리 영역 관련해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일단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분석이나 혹은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굉장히 찾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 자체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 것이 좀 첫 번째 과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잠깐 앞서서 언급이 되기는 했었지만 해당 데이터를 결국에 찾아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가 정말 의사결정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 소스에서 왔는지 아웃데이티드 된 데이터 소스에서 온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부서와의 협업이나 아니면 서칭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냈다라고 하더라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 사일로된 데이터 환경으로 인해서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직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조직별로 비즈니스 용어가 이런 식으로 다를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서로 데이터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그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도 앞서 설명드렸던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을 경험하면서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어떤 인터널용 데이터 카탈로그를 우리 구글 클라우드 고객분들을 위해서 조금 개선해서 내놓은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요구사항 혹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어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페이퍼 형태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데이터 카탈로그가 개발이 되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를 고객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었는데, 핵심만 설명드리면 결국에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메시 환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데이터 측면에서의 조금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뒤에서도 설명드릴 데이터 카탈로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데이터가 존재를 했을 때 해당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해당 메타데이터의 자동 수집을 담당하는 실시간 배치용 싱커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메타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저장되는 메타데이터 저장소가 또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메타데이터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전 세계에서 메타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뭐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메타데이터 스토어는 내부적으로는 구글 클라우드 스패너 형식으로 그 엔진 기술을 가지고 개발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일관성 그리고 뭐 스케일을 제공해 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쪽 아무래도 데이터가 수집되고 메타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좀 검색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색 서치 엔진에 대해서도 그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 안에 하나의 컴포넌트 요소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구글에 잘 알려진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동일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빠르고 잘 검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 서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메타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 관리 같은 게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ACL 체커가 요 검색의 색인 쪽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카탈로그 쪽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 6가지 정도로 좀 나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6가지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한 장 한 장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버럴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이나 그것들을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민감 데이터는 어떤 태깅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 제어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콘솔상에서만 메타데이터 뭐 검색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할 수 있는 이런 API 기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기능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는 구글 클라우드 상에 만약에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쿼리나 펍섭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영역에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근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빅쿼리 상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거의 한 수초 이내에 데이터 카탈로그로 내가 해당 권한이 있다면 그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뭔가 저희가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때때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뭔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이나 이러한 것들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수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업투데이트로 관리를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런 자동 수집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하단에서 보이시겠지만 만약에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API나 아니면은 오픈 커넥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혹은 타사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하이브나 혹은 SQL 서버나 MySQL 같은 메타데이터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레드시프트나 혹은 뭐 태블류나 루커 같은 도구들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타사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BI 도구랑도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국에 자동 수집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든 빠르게 그러니까 해당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그 메타데이터가 수집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아마 검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요 검색 과정에서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해당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일반적으로 현업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는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떤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뭐 아이템 이름 정도만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가 검색하는 기능으로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발전된 기능으로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고급 검색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저희가 패시브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프로젝트 아이디가 됐던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 됐던 아니면 특정 태그가 됐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고급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시브 검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뭐 AND나 아니면 OR 조건을 가지고도 저희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검색 형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데이터 카탈로그 신텍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관련 검색 신텍스를 가지고 해당 검색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능은 어떤 저희가 민감 정보에 대해서 자동 태깅을 하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과 플러스로 구글 클라우드 DLP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께 연동을 하심으로써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 DL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떤 특정 빅쿼리나 아니면 뭐 어떤 공간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데이터를 풀 스캔이나 아니면은 샘플링 스캔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 민감 정보인지 아닌지, 개인 식별 정보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DLP에서 어떤 실제 민감 정보라고 파악이 된 컬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컬럼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 이 정보가 실제 어떤 개인 식별 정보임을 태깅을 해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샘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어떤 뭐 빅쿼리 쪽에 크레딧 넘버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해당 컬럼이 크레딧 카드 넘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태깅을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클라우드 DLP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신용카드 뭐 아니면은 뭐 여권 번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어떤 저희가 뭐 국가별로 특이한 정보사항이 PII 정보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요런 식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유효하게 혹은 뭐 저희가 알려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포 타입에 대해서 한 150여 개 정도를 클라우드 DLP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글로벌 요건 혹은 뭐 내부적인 한국 요건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DLP와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모를 수 있는 그 민감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민감 정보를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카탈로그 쪽에 카탈로그 쪽에서 제공해드리게 되는 태그 자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서 정의하실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트럭처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운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태그에 대해서 스트럭처된 형태로 정의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스트럭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태그를 생성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 타입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예를 들어 어떤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그 고객 정보 중에서도 이렇게 뭐 아이디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PII라는 태그를 작성을 할 때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태그를 작성할 때 있어서 PII 혹은 또 추가적인 정보 혹은 뭐 PII 자체에 대한 타입 같은 것들을 하나의 여러 가지의 속성으로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속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태그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따가 데모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술적인 관련된 태그, 예를 들어 해당 데이터가 언제 인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데이터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속성으로 정의를 해서 그 속성값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해당 태그들을 통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메타데이터에 넣을 수 있는 정보가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메타데이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보통 기술적인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컬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레이블이라든지 이러한 정보 혹은 뭐 데이터가 생성된 시점 이러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의 비즈니스 오너가 누구인지 혹은 뭐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스코어는 몇 점인지 그리고 또는 실제로 이 해당 데이터가 PII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식의 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주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트럭처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태그 템플릿을 만든다고 하실 때에는 그 태그 템플릿에 여러 가지 태그를 인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태그 템플릿도 뒤쪽 데모에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태그 템플릿을 통해서 뭐 태그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각각의 태그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에 좀 자유롭게 매핑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태그 1번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테이블과 특정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의 정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태깅을 한다든지, 또는 뭐 태그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꼭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파일 세트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해당 태그를 그 태깅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만든 태그 템플릿이나 태그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아마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타사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게 되면 데이터 자체에 대한 ACL은 굉장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혹은 뭐 일반적으로는 메타데이터 자체에 대한 ACL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정말 민감 정보 혹은 정말 컨피덴셜 데이터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까지도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요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메타데이터에 대한 ACL 제어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린 어떤 태그가 가능한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럭처드 데이터에 뭐 아무나 태그를 만들고 템플릿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메타데이터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태그 템플릿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태그 자체를 뭐 메타데이터 자체를 추가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여기 보이시는 롤들을 통해서 ACL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태그 템플릿이나 아니면은 그 태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추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작업하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실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해당 그 권한들을 좀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데이터 카탈로그 환경을 쭉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메뉴 중에 폴리시 태그라고도 하는 항목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 폴리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앞선 그 하재님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 어떤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의 검색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우리가 조금 세부적인 그 권한 관리에 대한 정책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폴리시 태그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세션에서도 그 폴리시 태그를 적용을 해서 어떤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 태그를 활용해 주시게 되면 빅쿼리 컬럼에 대해서 그 컬럼 수준 보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잠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그 구글 클라우드에만 해당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온프레미스에 존재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메타데이터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오픈소스 커넥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러한 연동을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프론트엔드 쪽에서 뭐 우리는 데이터 카탈로그 UI 안 쓰고 별도로 개발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AP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 결국에는 콘솔 UI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API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API를 통해서 어떤 벌크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제공하는 저희가 언어로는 파이썬이나 자바나 노드.js, 고, 루비, C#, 그리고 PHP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을 연동하기에도 조금 더 유연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읽기나 쓰기나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해당 AP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실제 어떤 우리가 환경을 구현을 했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만 다룰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 레퍼런스 아키텍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 테넌트 워크로드에 대해서 빅쿼리 기반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를 가지고 해당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멀티 테넌트 워크로드를 운영을 하다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도 좀 나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서 운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환경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ETL 관리를 위한 어떤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간에 통합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확인해야 될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공간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각의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데이터 환경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환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다 같이 확인을 하거나 다 같이 확인을 하거나 활용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해당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개별적으로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데이터 도메인이 나눠지고 개별적으로 각각 부서에서만 활용하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뭐 데이터 마트를 뜯어서 보통은 운영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도 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검색을 했을 때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데이터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그 권한이 덜 세분화된 형태로 누구나 검색을 하고 혹은 조금 더 권한이 오픈된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누구나 데이터를 접근해서 활용해야 되는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기밀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림이 작을 수가 있는데 좀 상세히 제가 파트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환경이 데이터 인제스천 프로젝트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 환경. 그래서 배치성 데이터나 스트리밍 데이터가 지금 쭉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플로우는 일종의 ETL을 할 수 있는 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를 다루는 프로젝트 상에서 실제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카탈로그나 혹은 클라우드 DLP 서비스가 운영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입되는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기밀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밀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킹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데이터를 지운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DLP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특정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서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태그가 달려지는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처리된 이후에는 실제 그 데이터들이 빅쿼리 쪽에서 저장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겠죠. 이후에는 만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떤 그 분석가가 접근을 했는데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복호화를 해서 조금 해당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권한이 어떤 승인 절차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작업이 데이터 플로우 쪽에서 한 번 더 재식별화
죄송합니다. 아까 복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재식별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 재식별화하는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조금 권한이 제약된 형태에서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데모 쪽 살짝 보여드리고 해당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실제 존재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키워드랑 고급 검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그 템플릿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그를 실제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메뉴 중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그 구글 클라우드 콘솔상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 카탈로그의 옛날 UI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플렉스로 자동으로 리디렉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렉스 환경에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가 지금 인테그레이션 됐기 때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카탈로그 작업은 여기 서치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 화면을 클릭을 해주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해당 화면에서 내가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필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세트 중에 뭐 예를 들면 여기 NYPD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가 검색이 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트립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쭉 검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보지만 해당 그 메타데이터 중에서도 특정한 시스템이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좀 메타데이터를 필터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전체 데이터를 검색하지만 빅쿼리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세트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특정 프로젝트의 내용만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준으로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관련된 메타데이터 세트를 쭉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급 검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화 구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저희가 기호 같은 것들을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호가 오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가 그 고급 검색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태그 템플릿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템플릿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그에 대해서 좀 스트럭처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몇 가지의 그 태그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태그 템플릿 안에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필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태그 템플릿 내에는 어떤 특정 메타데이터가 PII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PII의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의 데이터 오너는 누구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속성값들을 쭉 정리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한 그 필드가 무슨 것을,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 개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그 데이터 필드 값이 필수로 기입이 돼야 되는지 아니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그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은 여기 상단에 크리에이트 태그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앞서 보셨던 뭐 실제 그 템플릿의 이름, 템플릿의 이름을 넣으시면은 실제로 그
실제로 템플릿 아이디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탠다드, 뭐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드 영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나가면서 해당 필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헬스 PII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PII 값을 이 데이터가 PII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답변을 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린 형태로 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 타입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 타입은 여러 개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저희가 실제 핸즈온을 하실 때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성된 태그 템플릿을 가지고 어떻게 태그를 만드느냐인데요. 실제로 만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검색을 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상단에 봐주시게 되면 어태치 태그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붙일 영역이 어디인지, 예를 들면 테이블인지 아니면 컬럼 영역에 해당 태그를 붙일 건지, 혹은 데이터 셋을 선택하시는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 셋에도 그 해당 태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데이터 셋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나 아니면 컬럼을 저희가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태그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태그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그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정의를 해뒀던 태그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태그를 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해당 태그가 실제 PII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PII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PII 타입의 속성은 무엇인지, 유형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태그를 지금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라고만 작성을 하고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뉴욕 데이터셋에 대한 태그는 기존에 달아놨던 거고요. 새로 달아놓은 이런 태그가 지금 요 데이터에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컬럼 레벨로 해당 태그를 달아놨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상단에 스키마 앤 컬럼 태그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 주시게 되면 특정 컬럼에 대해서 어떤 태그가 달려 있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폴리시 태그를 또 추가를 할 건지, 혹은 달려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컬럼에 대해서 이 화면에서 태그를 추가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데이터 카탈로그 관련된 설명은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 세션은,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혹시나 Q&A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핸즈온 관련된 내용 진행을 할 때 그때도 Q&A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저희가 4시에 다시 해당 웨비나 환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